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헌정사 관행이 무너져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파른 대치 전국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여당 지도부와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란 점을 다시 지적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따라 시정연설을 불참하는 일이 또 벌어지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약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마쳐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한 질문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애초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추진했던 대통령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인 다음 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와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전국 경색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함께 만나기는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촉법 소년 연령이 하향됩니다. 그동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도 늘리고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도 강화합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범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남성은 범행을 벌인 뒤 마치 다른 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다시 들어와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거짓 신고까지 한 겁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복도입니다.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혈흔이 묻은 발자국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이 집에서 4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초등학생 두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이혼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편 B씨였습니다. B씨는 흉기로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뒤 외출로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범행 후 흉기와 옷가지 등을 아파트 인근에 버리고 다시 들어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외출 전후 옷차림이 다른 점을 CCTV로 확인한 경찰이 B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옷가지 등을 아파트 주변에서 찾아냈습니다. 1년 전 회사를 그만둔 남편 B씨는 최근 들어 이혼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자주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만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범행 동기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숨진 세모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모든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고 겨울철 재유행이 전망되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또 비교적 최신 변이인 BA.5에 대응하는 이가 백신도 접종에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은 차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842명입니다. 그제보다 2,900여 명 줄었지만 이틀째 4만 명대를 유지했고 일주일 전보다는 14,000여 명 늘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42명으로 나흘째 2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26명 나와 그제보다 9명 많았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모두 2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장은 병상에 여유가 있지만 다가오는 겨울철 재유행과 지난 한 달간 중증화율과 치명률 상승으로 향후 병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 접종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으로 전면 확대한 겁니다. 지난주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BA.5 대응 이가 백신도 접종 계획에 활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횟수에 따라 중증 위험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제때에 접종을 맞춰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잘못 착용한 건수가 연초 대비 2배로 늘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러시아가 연례 핵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연례 핵억지 연습을 개시하자 러시아도 맞불을 놓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놓고 대치해온 러시아와 서방이 동시에 핵연습에 돌입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쓴다면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또 한 번 경고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수 전략 자원이 동원되는 대규모 핵전쟁 훈련 그롬. 러시아가 매년 10월 말 실시하는 정례 훈련이지만 이번엔 의미가 남다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가 진행 중인 연례 핵 억지 연습, 스테트 페스트눈에 맞불을 놓으며 서로 핵 능력을 과시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서방 측 훈련을 핵무기 이동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전략태세를 바꿀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의한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지만 일명 거짓 깃발 전술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And so that is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keep an eye on. But beyond that, I'm not going to have any further information to provide at this time, Phil.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쓴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et me just say, Russia would be making an incredibly serious mistake if we're to use a tactical nuclear weapon. I'm not guaranteeing you that it's a false flag operation yet. We don't know. But it would be a serious, serious mistake.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채운 더티밤은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무기에 속하지만 일정 지역의 핵오염을 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